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꾸준히 먹어봤어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안 낫는 걸까요? 밤이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허리가 굳어 일어나기가 두려운 날들. 그런데 주변에 말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지. 그렇게 통증과 함께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현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진료를 해왔고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다 해보셨겠지만 이것은 안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치료하고 그 결과 통증이 사라진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통증을 사라지게 할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홍상구 어르신입니다. 5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버거우셨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은커녕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2번이나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이다 보니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망설이고만 계셨죠.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간단한 방법부터 해봅시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하지만 어르신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발바닥 파스를 붙이신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4주째가 되자 주변 동네 산책도 가볍게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루 10분이었던 산책이 어느새 30분으로 늘어났고 표정도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죠.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난 다시 예전처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파스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77세의 민경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10여 년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외출을 나갈 때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도움을 받으셨고 경로당에라도 가시는 날에는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가신 날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산책은 물론 가까운 곳,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자주 가지 못해요. 저는 민경자 여사님께도 동일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여사님, 우선 발바닥부터 시작해 봅시다. 역시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하지만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죠. 저는 여사님께 발바닥 아래쪽 곡혈곡선 모양의 혈자리에 부위에 파스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곡혈은 지압 반사구 이론에서 무릎과 연결된 중요한 지점이죠. 2주일쯤 지나자 여사님은 보행기를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3주일 후엔 친구분들과 마트도 직접 다녀오시고 4주가 지날 무렵엔 손주들과 놀이터도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없어지니
30분 정도 친구들과 산책도 하게 되고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통증의 끝자락이 아니라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발바닥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75세 서영철 할아버지입니다. 서영철 할아버지는 통증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셨고, 한때는 친구분들과 등산 동호회에서 산행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지난 겨울부터 갑자기 허리는 너무 저리고, 무릎은 걸을 때마다 너무 시려 산책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신가요? 잠시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더 큰 것도 바라지 않아. 예전처럼 등산은 못 가더라도 50년 지기 친구들이 10월쯤에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돌아보자고 하는데 더 늙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좋아진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날부터 서영철 어르신도 발바닥 곡혈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발목 돌리기와 체조를 하신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동네를 10분 이상 걸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버거워하셨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고, 한 달 뒤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제주도 올레길에 친구들과 갑니다. 아직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회복할 줄 압니다. 다만 그 기회를 실행할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존에 하던 병원 치료, 한의원 치료와 약을 드셨는데 나아지지 않으셨다면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들 발바닥 파스에 반신반의 하셨고,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 무릎 통증이 가시겠어 의심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차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자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사라진 통증으로 인해 예전보다 잠도 편안하게 자며 활동량도 늘어나는 등 삶이 다시 예전처럼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80세 장복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장 할머니는 통증만으로 고생하셨던 게 아닙니다. 오래된 허리 통증 때문에 가족과의 일상조차 끊어졌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수 없었고 주방에서 반찬 하나 해주는 일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장복래 여사님은 애들이 오면 기쁘면서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장복래 여사님께는 파스와 함께 수면 자세 교정을 권해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무릎 아래에만 작은 베개를 받치면 허리의 압력이 줄어들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수면 자세를 바꾸고 장복래 여사님은 서서히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3주 후엔 주방에 서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장복래 여사님은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서 함께 그네를 밀어주고 사진도 찍고 아이들과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바닥이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은 신경 말단 집합소라고 합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등, 허리, 장기, 어깨 같은 전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은 몸 전체와 소통하는 전화 교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단을 자극하면 뇌는 이를 감지하고 해당 부위에 혈류를 보내거나 염증 반응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발바닥 하나 자극했을 뿐인데 온몸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족부 반사구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각 장기와 부위에 해당하는 지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허리는 용천혈, 무릎은 곡혈, 어깨는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22년 일본 도쿄 대학교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발바닥 자극을 15분 주었더니 전신 근막의 이완과 혈류 속도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통증 수치가 평균 37%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발바닥 자극 후 엔돌핀 수치가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물질입니다. 그러니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는 건 곧 자연 진통제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에도 발의 중요성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은 신장의 문이요 심장의 뿔이라. 즉, 발은 혈과 기의 출입구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용천혈이라는 부위는 기운의 샘물로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운, 혈액순환, 신장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죠. 결국 발바닥 파스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연결 구조를 활용한 과학적, 생리학적 조절 장치입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로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스 아무거나 붙여도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파스는 일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소염 진통 파스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극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중간 정도 자극의 일반 파스를 권장합니다. 그럼 파스의 크기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너무 크면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크기는 대략 5cm, 5cm 정도가 적당하며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발바닥 부위라 파스가 잘 떨어진다면 반창고나 테이프를 살짝 덧대어 고정해 주세요. 단 너무 세게 감아서 혈류를 막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가?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부위별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함께 따라해 보시죠. 1. 무릎 통증 곡혈 부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에서 약 3cm 아래, 이 부위를 곡혈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무릎과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한쪽 발바닥당 하나씩 네모난 파스를 가볍게 붙여주세요. 2. 허리 통증 용천혈 뒤꿈치 중앙.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두 군데에 붙여주세요. 첫째, 발바닥 중앙 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 여기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둘째, 뒤꿈치 중앙. 이 두 부위를 양쪽 발에 각각 하나씩 붙이면 허리와 골반 주변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3. 어깨 통증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아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어깨는 엄지발가락 아래, 왼쪽 어깨는 새끼발가락 아래에 해당 부위가 있습니다. 작은 파스를 각각 발가락 밑면 아치 근처에 붙여주세요. 4. 목 통증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 아래쪽. 목이 뻣뻣하거나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2cm 아래쪽, 이 부위가 목과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 파스를 부착해 주세요. 작고 얇은 파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이는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 떼는 방식으로 약 8시간 유지해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그 이후엔 이틀에 한 번만 붙여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붙이기만 해도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수십 년 통증을 겪은 분들도 단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발바닥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이걸 지키셔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먼저 손등처럼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작게 테스트해 보세요. 붙인 후 2~3시간 안에 가려움, 발진, 발열이 생기면 해당 파스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짧은 시간만 붙이시고 피부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습기나 땀이 남아 있으면 파스가 잘 떨어지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 붙이는 게 좋냐고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잠자기 직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8시간 이상. 너무 오래 붙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작은 주의만 기울이면 파스는 우리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알게 됐죠. 하지만 파스의 효과를 2~3배 높이는 생활 속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속 노폐물과 염증이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시작되고 파스의 진통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76세 김영호 어르신은 이 습관을 더한 후 아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루 1분을 투자하여 발목을 돌려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단 1분이면 혈류가 훨씬 원활해지고 발바닥 반사구 자극이 더 잘 전달됩니다. 민경자 여사님은 이걸 실천한 뒤 파스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났다고 하셨죠. 세 번째는 일주일에 3번 20분 걷기입니다. 처음엔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20분까지 일주일에 3번만 걸어도 무릎, 허리, 심지어 수면 질까지 달라집니다. 서영철 어르신은 걷기와 파스를 병행한 후 3주 만에 지팡이를 놓고 동네 뒷산을 다시 오르셨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을 잡는 음식을 드세요. 생강차 한 잔, 고등어 한 토막, 올리브오일 한 숟갈. 이런 음식은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 자연약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생강차와 파스를 병행하면서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 무릎이 아프신 분은 양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이 자세 하나로 밤새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통증 개선은 결국 잘 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 습관, 어느 하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말 딴 사람처럼 변하셨어요. 84세 김수현 할아버지는 위 방법들 중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가 가장 도움이 되었고,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잠을 잤을 때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렵지 않았죠? 복잡한 치료도 고가의 약도 아닙니다. 작은 파스 하나,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들. 그게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통증에 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당신도 아직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 한 걸음씩만 함께 해요. 그리고 한 달 뒤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